안녕하세요. 계명대학교 동산병원 정형외과 김도환입니다. 저는 대한빙상연맹 팀피지션 피겨 파트를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 제가 맡은 교육의 자료는 스파인, 즉 척추 중에서도 허리를 중점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그럼 오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이 시작할 겁니다. 우선 허리의 구조와 허리 부상의 이해를 먼저 한 다음에 허리 부상의 종류를 설명드리고 이후에 허리 부상은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허리의 구조와 부상의 이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허리는 다음과 같이 경추와 흉추, 요추, 천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각각 뼈의 숫자가 다양하게 7개, 12개, 5개,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구성뿐만 아니라 형태가 부위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경추는 전만, 즉 앞으로 볼록한 거죠. 이 C자형으로 생겨 있고 흉추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뒤로 볼록, 요추는 다시 앞으로 볼록한 전만, 그리고 천추는 다시 뒤로 볼록한 후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형태학적으로 이 부위에 따라서 다양하게 이렇게 위치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 척추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척추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척추의 뼈와 그리고 척추뼈가 보호하고 있는 신경, 척수신경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척추뼈 사이에 있는 추간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추간판은 또다시 모양으로 보시면 바깥쪽에는 단단한 구조로 되어 있는 이런 섬유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간판 전체를 감싸고 있고 그 안쪽으로는 약간 젤리 같은 성분의 수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사이에 존재하여서 그 충격에 흡수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뼈와 뼈가 만나는 곳을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척추도 여러 개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뼈와 뼈 사이에 여러 가지의 관절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있는 디스크도 하나의 관절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아래 위로 만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도 이렇게 후관절이 두 개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척추의 관절이 디스크만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요. 그런 게 아니라 앞쪽에 있는 디스크와 뒤쪽에 있는 후관절 두 개가 만나서 세 가지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에는 아주 많은 근육들이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시면 뒤쪽에 가장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광배근과 그리고 척추 기립근과 같이 척추의 전반적인 쉐입을 잡아주는, 즉 모양을 잡아주는 근육들이 있지만 또 하나 골반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배에 있는 근육들 또한 허리를 지지하는 아주 중요한 근육입니다. 이 근육들 모두 이름을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관절이 조화롭게 움직이고 있다. 근육들이 조화롭게 작용을 함으로써 허리를 지지하고 있다라고 이해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허리가 이제 앞으로 굽히는 동작과 뒤로 젖히는 동작 때 많은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시겠지만 그뿐만 아니라 그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틀림 동작, 좌로 우로 비틀림 동작, 그리고 측면 굴곡이라고 하죠. 오른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도 하고 있기 때문에 3차원적으로 역동적인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구조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허리 부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허리 부상은 통증이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면 허리 통증은 굉장히 많죠. 우리 일반인들, 저 뭐 사무직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육체적인 일을 하시는 분들도 일생 중에 아주 흔하게 80% 이상은 허리 통증을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운동선수 영역으로 조금 더 좁혀봐도 운동선수들 중에 20%에서 30% 정도는 허리 통증으로 인해 경기력에 지장이 갈 만큼 허리 부상은 굉장히 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척추 손상으로 인한 허리 통증이 주된 허리 통증의 원인이다라고 인식을 했다면 최근에는 그런 구조적인 이상뿐만 아니라 그런 신체적인 상황, 그리고 심리적인 상황, 그리고 훈련 방식 등 다양한 요인들이 허리 통증을 유발하고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는 제가 환자분께 설명할 때도 굉장히 중요시 강조하면서 설명하는 표인데요. 사진으로 보시면 허리 통증이 없는 사람의 MRI를 찍은 결과입니다. 허리 통증이 전혀 없는 사람도 MRI를 찍어보면 20대에서는 20%, 그리고 80대에서는 거의 대부분, 이 80% 이상이 비정상적인 소견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허리에 부상이 있을 때 이런 영상에만 의존해서, 그리고 이런 영상학적으로만 접근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운동선수의 허리 통증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하게 들어가 보면 허리 통증을 가지고 있는 운동선수의 대부분은 구조적인 이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처럼. 그리고 심각한 구조적인 손상은 거의 1%밖에 되지 않고 특정한 구조적인 이상이 있는 경우도 10%가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병적인 원인이 없는 통증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해하고 다뤄야 되는지가 선수들의 허리 부상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조금 더 우리 빙상 종목에서 보면 우선 허리 통증이 구조적인 이상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90%에서는 구조적인 이상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 구조적 이상이 없는 통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 빙상 종목들의 특이한 그런 자세라든지 그런 훈련 방식을 이해해야 됩니다. 외부적인 요건으로는 이런 종목별로 다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스피드 스케이팅이라든지 쇼트트랙 같은 경우는 이 굴곡 동작이 많죠. 굴곡한 자세에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훈련을 하는 자세들이 많고, 피겨 같은 종목에서는 이 그림처럼 이 신전 동작, 허리를 뒤로 과신전하는 자세들이 많고, 이제 옆으로 이제 측면으로 굴곡하는 자세들, 그리고 한쪽 방향으로 회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별로 특이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한 내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이런 외부적인 환경 말고 내적인 요인으로는 통증으로 인해 운동 기능이 떨어지고 이제 근육이 긴장되는 것은 당연한 이런 우리 몸의 보호 기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과민하게 반응해 버리면 통증이 만성적으로 돼 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조그만 통증에도 척추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근육들이 많이 긴장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긴장을 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자세, 그리고 습관이 생기게 되면 이런 허리뿐만 아니라 허리를 지지해주고 있는 골반이라든지 고관절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허리 부상이 왜 발생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종목들보다 피겨스케이팅 종목에서 허리 부상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연구를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이 100명 이상의 피겨스케이팅 선수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허리 통증에 대한 그런 통계입니다. 보시면 이 싱글 종목이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부상이 많은 걸 알 수 있겠는데요. 당연히 싱글 종목에서 많은 점프가 있고 많은 회전이 있고 많은 그런 과신전에서 하는 자세들이 많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눈여겨볼 것은 나이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훈련 시간이 많을수록 허리 부상이 더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험이 많은, 즉 운동 경력이 많이 쌓일수록 더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허리 부상에서 저희 같은 의료진이나 지도자들이 반드시 알아둬야 될 요소가 심리적인 요소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통증과 손상은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저희들도 인식을 해야 됩니다. 즉 허리 아픈 선수들에게 허리가 불안정하다, 허리 구조가 이상하다 이런 말을 해버리면 선수들은 자기 허리가 손상을 당했다라는 것으로 인식을 해서 불안감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선수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그런 허리가 아픈 그런 자세를 피하게 되는 회피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고 어떤 동작을 함에 있어서 과도하게 두려워하고 경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스타일의 선수들은 이런 통증들을 참고 이겨내야 된다. 이런 통증들조차 이겨야 자기가 좋은 선수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더욱더 통증하는 동작을 피하지 않고 더 매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작은 상황을 더 악화되는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도 분명히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으로 허리 부상의 종류입니다. 저희 의학적으로 허리 부상이 있을 수 있는 종류,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10% 전후로 있을 수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리 부상의 종류가 사실 굉장히 많지만 저희 빙상 경기와 연관되는 부상들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척추 관절 돌기 간부의 피로골절이고, 두 번째는 요추 분리증과 전방 전이증, 세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척추 관절 돌기 간부, 즉 협부라고 하는 부위의 피로골절입니다. 이 피겨 종목에서 그나마 또 많이 관찰될 수 있는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과도한 신전과 뒤틀림, 그리고 점프하고 착지할 때 그런 축성 부하가 허리에 많이 누적이 되면 생길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척추 앞쪽이 아니라 뒤쪽과 앞쪽을 연결해주는 이런 협부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 부위에 반복적으로 충격이 가게 되면 피로골절이 생겨서 이렇게 약간 미세한 실금이 갈 수 있습니다. 이게 피겨 선수들의 만성 허리 통증의 주요한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피로골절이 조금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두 번째 질환인 요추분리증과 전방 전이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피로골절에 있는 부위가 조금 더 벌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엑스레이에서 보이는 것처럼 척추는 정상적으로는 정렬이 이렇게 바르게 있어야지 정상입니다. 하지만 전방 전이증이 있는 척추는 이렇게 정렬이 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통증뿐만 아니라 진행하게 되면 이 허리 쪽으로 지나가는 신경이 눌리게 되고 압박이 되는 그런 신경 증상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복부 근육과 등 근육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을 강화해 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뒤에 다시 언급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것은 피겨 선수들보다는 굴곡 자세가 많은 스피드나 쇼트트랙 선수들에게 조금 더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허리를 굴곡을 하게 되면 모든 체중이 이 허리 앞쪽으로 실리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앞쪽에 있는 관절 중 하나죠. 이 디스크, 즉 추간판에 부담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바깥쪽을 싸고 있는 단단한 막인, 즉 섬유륜이 파괴가 되고, 그러면 안쪽에 있는 젤리 같은 성분의 수액이 탈출하게 되는 것이 추간판 탈출증입니다. 이렇게 되면 단순 허리 통증도 있을 수 있겠지만 허리 통증 말고 다른 비특이적인 증상도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출될 때 뒤쪽으로 지나가는 신경근을 압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신경근 증상, 즉 그 신경이 담당하는, 그림에서 보시면 그 구역에 다리가 저리다든지 그런 뻗는 방사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부위는 어느 신경이, 즉 어느 디스크가 손상을 받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로 정의하기는 힘듭니다. 마지막으로 허리 부상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첫 번째는 통증에 대한 인지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활동을 회피하게 되죠. 즉 그 동작이라든지 그 운동을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컨디션이 저하되고 퍼포먼스가 떨어지게 되겠죠. 계속 그렇게 회피를 하다 보면 정상적인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리는 일이 생기고 약한 통증에도 과하게 반응하게 됩니다. 그러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는 이런 악순환을 가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통증이 어디서 발생하고 왜 발생하는지 정확하게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정확하게 인지함으로써 보다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훈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동량 관리입니다. 모두 다 퍼포먼스를 향상하기 위해서 많은 훈련을 해야 되고 많은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의 인체는 훈련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미세한 충격이 쌓이고 미세한 피로가 쌓이게 됩니다. 그 회복할 시간이 필요하고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데 그 시간보다 더 과도한 운동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구조는 파괴가 되고 부상은 더 악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기량에 맞춰 훈련량을, 즉 운동량을 관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자기의 운동량을 체크하는 겁니다. 즉 일주일간의 운동량을 한번 체크해 보는 거죠. 그것은 일주일간의 운동량은 근데 피로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걸 장기적으로 계산을 해야지 체력이라는 것이 되는데요. 그게 바로 4주간, 즉 한 달간의 내 운동량이 체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간의 운동량과 이 단기간의 운동량의 조화롭게 비율을 이뤄야지
부상을 예방할 수 있고 퍼포먼스가 더 향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래프를 보시면 가장 이상적인 구간이 0.8에서 1.3 구간입니다. 그래서 한 달간의 운동량의 평균을 했을 때 내가 일주일간의 운동하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30%를 넘으면 부상률이 많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50%까지 올리면 부상의 리스크가 아주 높아지는 이런 존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운동량 관리가 통증이 있는 선수들에게는 더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 생활하는 동안 생활 습관에 의해서 허리 통증이 더 악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면 이런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허리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디스크에 부담이 많이 가는 자세들인데요. 특징을 보시면 모두 다 앞쪽으로 허리를 과도하게 구부리는 자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앞쪽으로 나도 모르게 생활에서 많이 구부리는 동작을 하고 있으면 디스크의 부담이 훈련뿐만 아니라 생활 습관에서도 쌓이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허리에 중립적인 이런 자세를 유지하면서 내 생활 습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다각적인 훈련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허리가 아픈 사람들, 허리에 뭔가 불편함이 있는 사람들은 근력이 부족하다, 유연성이 부족하다라고 말을 많이 하죠. 그렇기 때문에 허리에 근력을 기르고 스트레칭을 더 많이 해서 유연성을 기르는 그런 훈련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허리가 통증은 그런 단 한 가지의 원인으로 오는 것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에 대한 훈련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코어의 안정성입니다. 그림처럼 허리의 근력과 유연성만 훈련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이 몸의 정렬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미세한 근육들을 단련하는 것이 허리 부상을 장기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펄투베이션 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불안정한 상황에서의 훈련입니다. 우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내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 항상 마주치게 됩니다. 그런 순간 밸런스가 깨지고 정상적인 구조에 부담이 더 많이 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에서 내가 몸이 어떻게 단련되고 예방할 수 있느냐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수라고 하는 볼이죠. 여기 위에서 항상 흔들리는 자세에서 플랭크라든지 코어를 안정할 수 있는 운동을 한다든지, 그리고 짐볼이죠. 짐볼과 같이 항상 나의 동요를 나의 안정성을 깨는 그런 동요 상황에서 항상 밸런스를 유지하고 코어를 단련하는 이런 방법들이 오히려 허리 통증이나 단순한 그런 것들을 단순한 훈련으로 예방하는 것보다는 더 어려운 상황에서도 내 밸런스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훈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도자들이나 저희 의료진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레드 플래그 사인입니다. 이게 뭔가 하면 아주 선수들에게 치명적인 증상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즉각 중단하고 빨리 검사를 하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입니다. 어떤 경우냐면 운동의 부하에 비례하지 않는 통증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허리에 구조적인 문제가 있으면 운동하거나 활동을 할 때 통증이 있어야 되는데, 활동을 휴식했을 때라든지 부하가 심하지 않은 곳에서 많은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는 급성 통증, 염증성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적극적인 검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통증뿐만 아니라 감각의 마비라든지 근력의 감소, 즉 신경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디스크 증상이 더 악화가 돼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또 다른 상황으로는 이런 통증과 무관한, 즉 야간통이라든지 발열, 배뇨 이상, 이런 통증과 무관한 비특이적인 증상이 있을 때도 신경적인 증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검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드리면 이 허리 구조와 통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허리 통증이 어디서 왔고 내 허리 통증이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각적인 접근 트레이닝,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히 근력, 유연성, 그런 일반적인 단순한 운동인 뿐만 아니라 이런 코어라든지 그런 불안정성에서도 이겨내는 이런 다양한 트레이닝을 하면 보다 더 허리 통증에 예방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하고 있는 종목이 어떤 훈련이 많은지,
어떤 자세가 많은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도 이런 허리 통증을 이겨내는 것의 첫 번째 단계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